네, 안녕하세요. 아코디언의 MC 성우 정의진입니다. 자, 오늘은요 슈가블루스 아코디언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회색빛 세상에서 서로의 색으로 물들어버린 두 남자! 장서아 아직 회색인 것 같은데. 자, 아코 비의 컬렉션 원작 보이시즌 슈가블루스의 주연 성우 장서아 성우님, 그리고 원작자이신 보이시즌 작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슈가블루스에서 백상의 역을 맡은 성우 장소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슈가블루스 원작자 보이시즌입니다. 네. 와, 이렇게 아코디언에 작가님이 오시는 거는 또 처음이셔가지고 그니까요. 굉장히 또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아코디언은요 스트리밍 전용 작품을 위한 콘텐츠고요. 작품의 비하인드뿐만 아니라 제작자 코멘터리, 댓글 읽기, 퀴즈 등등등 다양한 코너들과 함께하는 토크쇼인데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아주 풍성한 아코디언 또 꾸며볼 테니까 듣는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모두 오늘 아코디언에 함께 하시게 된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진짜 이 아코디온이라는 이 녹음 자체가 뭐랄까 되게 설레면서도, 왜냐면 이게 작품이 다 녹음된 후에 꽤 기간이 이제 지난 뒤에 그쵸, 그쵸. 그 작품을 이제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다리기도 했었고, 또 마침 작가님께서 옆자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더더욱 기대를 하면서 왔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마음을 되게 단단히 먹고 왔는데도 되게 긴장되고 괜히 또 막 실수하지 않을까 약간 걱정도 되는데, 그래도 뭐 저희 앞에 MC 중에 MC인 저희 의진님 계시고 저희 서아님이 제 부족한 부분은 잘 채워주실 거라고 이제 믿으면서 평소에 저희 팀슈를 만나면은 재밌게 얘기 많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때처럼 좀 이렇게 풍성한 얘기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작가님께서는 슈브를 위해서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작가님이 굉장히 큰 마음을 먹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나오시는 것들이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동안 많은 작가님들과 스태프분들께 한번 네. 나와보세요. 우리 같이 막 또 우리 작가님들이 풀 수 있는 썰이 또 있고 맞아요. 우리 제작진분들이 풀 수 있는 썰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음. 막 또 해봐요 해도 다 손사래를 치시면서 거절을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슈브를 위해서 나와주셨어요. 자,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또 전하면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더 감사하고, 사실 아코디오는 그 스트리밍 오디오 드라마를 좀 이렇게 마무리하는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슈가블루스가 워낙 장편이기도 하고 저희가 녹음 횟수도 많았고 녹음 시간도 길었어가지고 공유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던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님이나 아마 서아님도 그래서 슈코디온이 기대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맞아요. 그래서 원작자로서 나중에 이게 아코디온 나면 무슨 얘기가 나올까 좀 이렇게 기대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12월 말에 녹음을 마지막으로 했던 것 같은데 9개월 만에 여기 저희 팀쉽을 다 나와가지고 또 의진님 모시고 이렇게 저희가 슈코디온에 대해서 슈가블루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슈코디온 맞지 않나요? 맞아요. 그쵸?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도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또 무사히 또 이렇게 긴 여정을 마치고 아코디온까지 그쵸. 왔습니다. 네네. 자,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All About 슈가블루스 시작하겠습니다. 예헤이.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캐스팅 연락을 받은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볼 텐데, 서아님 연락 받았을 당시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어떠셨어요? 일단 슈블은 이제 오디션을 봤던 작품이었기 네네네네네. 때문에 그때 오디션을 보면서도 오디션 자체가 미리 대본을 받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렵기도 했었는데, 특히 좀 뭔가 그 요구하시는 것도 그렇고 뭔가 그 캐릭터를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웠었고 뭔가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좀 남는데, 그래서 좀 계속 신경이 쓰였었어요. 그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되게 신경이 쓰였었는데 이제 딱 그렇게 하시게 됐다라는 얘기를 딱 전해 들었을 때는 기분 너무 좋았죠. 자, 상대 파트너가 또 우리님이었는데 우리님이 파트너라는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또 궁금해요. 아마 슈블 통해서 처음 만나셨던 건가요? 그쵸.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오가면서 이제 스치듯이 인사를 한 적은 있지만 뭐 사실 우리랑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처음엔 내가 할 수 있을까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아니라 우리 위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막 되게 좀 걱정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또 서아님이 더 선배시다 보니까 그쵸, 그거에 대한 아무래도. 약간의 부담이 또 그쵸, 있으셨던 그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작가님과 성우분들은 아마 녹음 때 처음 만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첫 대면의 순간. 음, 그때가 아마 23년도 4월쯤이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그때. 근데 사실 첫 녹음을 하면은 단체 녹음이라서 성우님들이 뭐 적게는 12분에서 많게는 정말 막 15분 막 이렇게 오시니까 막 인사 나누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인사도 나누고 본인 역할 많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이 배역은 이렇게 했는데 괜찮은지 막 이런 거 물어보세요. 그래서 네. 그런 거 다 하고 나면 어느새 녹음할 시간이 돼서 뭔가 이렇게 길게 대화를 나눴던 기억은 사실 나지 않고요. 그렇죠. 사실 저도 그 오디션이 그 서아님하고 우리님으로 결정이 되고 나서 성함을 보는데 성함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이분을 뵀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보다가 검색을 해봤더니 제 작품이 딱 뜨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역할 해주셨더라 하면서 찾아보니까 보연이라는 캐릭터였는데 네네네네. 사실 그 아이는 상이랑은 정말 완전 반대의 캐릭터죠. 정말 이거 180도라고 네. 표현하기도 되게 묘한 아무튼 정말 다른 아이라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변성이라고 하나요? 그게 너무 달라서 진짜 성우의 세계란. 자, 처음 슈블 오디오 드라마 제작 권유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디오 드라마 제안은 아코에서만 2번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이게 한 2017년? 8년 막 이때쯤에 연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연재 중간에 아코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이 작품을 오드로 제작을 해보자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연재 초기이기도 하고 네. 아직 저조차도 완결의 어떤 그거를 결정해놓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오드로 제작을 하자고 하시니까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절벽 엔딩을 맞이할 수도 있고. 그쵸. 말씀을 드렸죠. 이게 완결이 나고 나서도 오디오 드라마로 제작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때 다시 말씀을 주시라 해서 되게 이렇게 엄격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완결이 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연락을 주셔서 이제 계약을 맺게 됐는데 사실 이 제안을 받고 나면은 작품마다 좀 다르게 하겠지만 제 경우에는 짧게는 2년, 뭐 길면 네. 3년 정도 기다렸다가 제작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슈가브루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다른 작품들을 먼저 제작을 했어야 돼서 네.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그냥 네 저희 같이 해요 이렇게 해서 미리 계약을 했으면 이렇게 4년씩 걸려서 나오지 않았을 그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은 확실히 제작 시기가 앞당겨졌을 테니까 그러면 우리님은 전속은커녕 어쩌면 성우가 그쵸. 안 되셨을지도 성우가 아니었을 성우가 시기였고 시기였을지도 성화도 뭐 모르고. 전속 시절이었을 서아님도 거고. 당연히 참여를 못 하실 네. 것 같고 저희 가스토끼랑 저기 편집 토끼님도 여쭤보니까 입사를 안 하셨을 수도 있어서 맞아. 이 팀이 아예 안 만들어지겠구나. 야, 이것은 운명이다. 네. 네. 그러면서 슈가브루스가 이렇게 되려고 내가 그때 그랬나 보다. 정말 슈브르 운명이구나 이런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와. 작품 제작 준비가 이렇게 되고 캐스팅까지 다 이렇게 마쳤는데 대본 처음 받으셨을 때 감상은 또 어떠셨는지? 대본이 이제 굉장히 네. 길죠. 일단 기본적으로 길죠. 기본적으로 굉장히 길고 호흡이랄까요. 약간 호흡도 길고. 호흡도 되게 길고 뭔가 그 안에서 표현을 해야 되는 것들도 뭔가 이렇게 막 빡빡 이렇게 감정선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그 미묘한 그 감정선을 계속 좀 타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슈가블러스의 맞아요. 좀 매력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조금 뭔가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랑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합을 맞추는 어떤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첫 녹음 때부터 딱 우리는 아마 그때가 그 전에 뭐 이렇게 조연 작품 몇 번 하긴 했었겠지만 네. 이제 주연 작품 완전 처음이고 그리고 그때 심지어 전속이었어요. 네네네. 프리도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 친구가 이렇게 첫 단체 녹음하는 걸 이렇게 딱 보면서 네. 와 진짜 내가 괜한 걱정을 했고 오히려 이제 내가 약간 좀 요 친구의 좀 도움을 받으면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내가 기대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정도로 되게 이렇게 든든함을 주는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대본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상이라는 캐릭터의 연기를 다 마친 상황인데 처음 본 상이와 지금 본 상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양파 네. 껍질을 벗겨나가는 과정이었고 이제는 상희가 투명하게 어떤 사람이란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상희 보고 이제 뭐 나쁜 놈이다, 나쁜 남자다 막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상희만큼 투명하고 퓨어한 캐릭터도 없어요. 잘 생각해 저는 보면 나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그쵸. 그 안에 것들이 다 드러나 보이면 사실 그만큼 괜찮은 남자가 맞아, 없거든요. 맞아.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뭐랄까 더 매력이 상승했죠. 처음에는 우리가 그의 약간 또 마음을 더 깊게 알고 난 뒤는 맞아. 그쵸, 맞아. 예. 자, 작가님께서는 또 서원님과 우리님이 연기하시는 상희와 한여리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디션 들었을 때부터 이분들을 정말 금방 선택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오래 고민을 하지 않았고 그 오디션에서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장면들을 뽑아서 연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당일에 와서도 사실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주연분들 목소리 톤 잡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하는데 그것조차도 되게 금방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수월하게 녹음을 했던 것 같고 지금 다 끝난 상황에서 제가 들었던 거 이런 거 다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상희랑 한여리 목소리를 생각했을 때 두 분이 아닌 목소리를 생각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추가 회전을 썼을 때도 대본 형태로 써서 그냥 드렸거든요. 근데 대본 형태다 보니까 다 이렇게 대사만 번갈아서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대사를 쓸 때마다 어떻게 연기해 주실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아, 이거는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와서 연기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제가 생각했던 딱 그 단어 끊어 있는 거나 막 이런 것조차도 딱 그 느낌으로 해주셔서 정말 그냥 이제는 서원님 목소리, 우리님 목소리 어떤 상희랑 한여리라는 캐릭터가 하나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작품의 명장면을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명장면 코멘터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청취자분들이 뽑아주신 슈가블루스의 명장면을 같이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뽑아주신 모든 장면을 다 들어보면 정말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베스트 5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 베스트 5에 어떤 장면이 좀 들어있을지 예상되시는 장면이 있다면, 혹은 이 장면 너무 좋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트랙이 있다면 1위는 너무 1위는 무조건이에요. 네, 진짜 무조건이야.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너무 재미없다. 그거는 진짜 그죠. 부동의 맞아요. 1위일 것 같고요. 그 외의 장면들을 조금 생각해 볼까요? 순위에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그 랑데부에 나오는 그 4에서 6트랙 네. 를 좋아합니다. 그 네. 부분이 아주 꽁냥꽁냥하니 듣기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정말 그랬다면 네. 정말 또 그 당시에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풋풋한 또 감정들이 잘 느껴져서 맞아요. 좋았어요. 서한님은요? 수상수감. 수상수감. 그 장면이 이제 요번에 저희가 들을 트랙에 이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있을 것도 같고. 있을 것도 네, 같은데. 확인해 볼게요. 네. 근데 그 장면에서 확실히 건우 직원으로서 뭔가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약간 공표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딱 구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상의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마음 표현이지 않았나 와, 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과연 우리 두 분이 말한 장면 중에 또 랭크가 되어 있을지 지금부터 한 번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5위부터 들어볼게요. 5위 틀어주세요. 거리감이 애매해서 오히려 더 의식하게 되잖아. 기억나시나요, 이 장면? 그쵸. 이게 낙산공원 데이트. 왜 아무 말도 안 해? 무슨 말을 낙산공원 한번 가보고 갈 싶더라고요. 때마다 슈글의 성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미 커플이 여기도 된 오고 싶었던 상황인데도 이유가 있을 텐데 막 손이 닿을 왜 듯 지금 말 듯 꿀먹은 막 벙어리가 이런 들리냐. 긴장감을 한여이 글쎄. 갖고 있는 게 너무 귀엽네요. 그리고 뭔가 이때 또 속마음들을 서로 털어놓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깊은 많은 얘기도 분들이 하고.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장소가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보셨나요? 상의 그러니까 이 장소라기보다 느꼈던 어쨌거나 묘한 상의에게는 이 장소 자체가 약간의 뭔가 엄청 그쵸. 특별하다라기보다 갑자기 좀 가졌던 편한 장소죠. 장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장소에서 또 어떤 표현되는 것들도 백상이도 느끼고 차이가 있었던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가? 작가님은 낙산공원 가보셨나요? 예, 예전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좀 오래전에 한번. 근데 이렇게 밤에 가진 않았고요. 그러게 여기로 설정하신 이유가 그냥 뭐야 갑자기?
그냥 뭔가 이렇게 밤에 네. 되게 이렇게 밤에 공원 산책을 네, 하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찾아봤어요. 사진들을 쭉 네, 뭐. 찾아봤는데 병원에서 어떻게 어, 썩었는지 여기가 어디 분위기가 궁금해? 전반적으로 아니. 둘이 있었을 때 음. 고즈넉하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오. 그래서 음. 근데 찾아보니까 좀 익숙한 지역들을 보면서 나도 여기 갔던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도 나고. 괜찮아. 음. 다 왔다. 야경이 화려한 게 장관이긴 하지만 집무실이나 호텔방에서도 이 정도는 흔하게 볼 수 있잖아. 백산이랑 사- 함께라는 사실. 야경은 한열이 그 사무실에서 그럴 보는 게 것도 가장 없는 예쁠 것 같긴 고작 이거 보겠다고 사람을 꾸역꾸역 끌고 온 거야? 그치? 이게 뭐라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넌 예뻐 보이더라고. 온 세상이 회색빛인데 정말 이딴 하나가 몇 번을 들어도 색감이 그치. 있었어. 익숙해지지가 않아. 눈에 띌 수밖에 없다. 너한테만 색이 입혀진 것 같았어. 그대 잘하네요. 기어이 눈에 이상이 왔나 싶더라. 근데 이상이 안 이상이 나신데. 고집을 부렸어. 어쩌면 옥이었을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손에 넣을 수 없을 걸 아니까 탐내기조차 싫더라고. 그 당시 백상이의 사정이라면 속속들이 알고 있다. 순간적인 충동이나 끌림에 모든 걸 내던질 여력이 없었다는 것도. 다만 이걸 지금은 아는데 습관화된 그때는 모르니까 체념에 자꾸 시비 그 걸고. 무기력한 절제에 내가 근데 되게 포함됐다는 웃기지 게 않아요? 싫었다. 뭔가 시비 건 이유가 날 좀 그것 봐. 때문에 약간 이런 거야. 날 보라고. 근데 진짜 보게끔 하긴 하잖아요. 맞아요. 심하게 하니까. 안 볼 수가 없지. 알도 아, 했어. 지금 그딴 소리를 왜 하는데? 누구 약 올려? 아니 그러니까 벌써 2번 때렸잖아요. 이신 하나에서만 많이 때리긴 혹시- 해요. 만에 하나라도 네가 혼자 궁금해하고 있을까봐. 그것 때문에 너 혼자 소갈이하는 건 두고 보기 싫어. 하여간 귀신같이 눈치만 빨라서. 아 귀엽네. 네. 이렇게 야, 5위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슈가데이즈 오트랙에 나오는 낙상공원의 장면인데요. 뭔가 되게 아름다우면서도 짠하면서 그쵸? 그런 트랙이었어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두 분? 아, 진짜 오랜만에 또 이렇게 다시 다시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정말 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직접 현장에 음. 가서 이 바람과 이 시간대 이 바람을 느끼면서 들으면은 와. 약간 몸에 좀 전율이 일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한번 시도를 언젠가 해보겠습니다. 와. 그 종종 네. 산책 방송 같은 거 하시니까 그니까요. 낙상공원 가서 한번 낙상공원 산책 산책 방송을 방송 하시는 것도 나쁘지 인생샷 않겠네요. 하나 음. 꼭 해보겠습니다. 네. 작가님 어떠셨어요? 되게 뭔가 지금 시간이 그럴 음. 시간이 아닌데 진짜 밤이 된 것 같고 맞아요, 그 진짜. 그림이 정말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 네. 캄캄한 그 공원에 음. 불빛 되게 희미하게 켜져 있고 또 평일이었으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인적은 또 없는데 거기 둘이서 막 걸으면서 막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하는 그 뒷모습이 막 보이는 것 같고 그렇네요. 뭔가 이제 둘 다 평범한 캐릭터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되게 소소하고 평범한 데이트일 수 있는데 이런 게 저는 오히려 더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이 둘한테는. 맞아요. 자, 좋습니다. 이제 4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위도 한번 틀어주시죠. 네, 그럼 특별히 가보고 싶은 곳도 없으세요? 한 군데 있긴 한데 오, 어딘가요? 미국 코네티컷주의 레이크빌이요. 생각보다 상당히 구체적인 지명이네요. 그곳에 가보고 싶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 동생이 어린 시절을 보낸 마을이거든요. 아, 동생이라면 혹시 일신생명 서한열 대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동생이랑은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나서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 얘기해주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종종 그곳에서 지낼 때 얘기를 듣긴 했는데 직접 가보면 어떨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나면 같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유명한 관광지보다 뜻깊은 여행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아, 나중에 잡지에 실으실 땐 상세한 지명은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당연하죠.